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전국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모시고 출마해본 그리고 최근 정치 현안 어떻게 보시는지 상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재보선 때 강서구에서 대첩 때 네, 뵀었죠. 그때 뵀었죠. 네, 그때 진짜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도 그때 완전히 그 초창기여가지고 네, 맞아요. 네, 정신이 없게 막 많이 도와주셔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게요. 이제 어느덧 잠시 후면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최고위원 출마하셨는데요. 네. 출마의 변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일이 어디서 어떻게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운 전국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탄핵을 준비하는 동시에 재집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탄핵이 탄핵으로 멈춘다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여러분께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싸우고 내일은 준비를 해야 되는 이재명 2기 지도부가 될 것이다. 그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잘해낼 사람, 잘해내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 언론들조차도 제가 오늘 조간 보니까 어제 그 대통령 만찬 이후에 지금 변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왜 한동훈 후보가 대표로 선출이 되었는지 그걸 잘 따져봐야 된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해야 할 때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변화의 모습을 변화를 해야 될 때 그리고 국민들께서 기대를 해야 될 때는 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심판으로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도 변화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모습을 보인 거의 분당대회 수준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고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자멸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자멸 뒤에는 수많은 공방들 그리고 내부적인 그런 암투들 서로의 폭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용산을 보면은 여기는 지지율이 1%만 남아도 버틸 거거든요.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1%여도 버틸 거다. 버틸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의 그 경험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버티기 위해선 수월하게 버티기 위해서는 이제 한동훈을 흔들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갖고 있는 카드들이 뭔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게를 좀 달아보겠죠. 그리고 이준석을 끌어냈듯이 한동훈을 줄줄줄 끌어내려고 아마 본격적인 시작을 할 거고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전혀 수행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 몸 하나 방어를 해야 되고 이제부터 어떤 방패를 가지고 내가 나를 지금 쉴드를 쳐서 내가 나를 지킬 것인가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국회의 역할 그리고 여당의 역할은 좀 요원하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의 지금 내부 분열 이런 그런 작은 크랙들 그다음에 큰 폭로들이 생겼을 때 민주당은 더 몰아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혼란에 빠뜨려야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더 많이 단단하게 뭉쳐서 판단을 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제2기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항 없이 투항을 하게 만들려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대세론을 더 확고하게 굳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들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대세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도 그러하고 국민의힘도 그러하고 용산도 그러하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대세론이 굳어져 버리면은 이제 투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또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쁜 행정보다는 행정 공백이 낫겠죠. 나쁜 수사보다는 수사를 멈추게 하는 것이 낫겠죠. 그런 탄핵 소추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손발을 묶어놓고 이 저항들을 네.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항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이기 지도부가 해내야 됩니다. 그중에서 강선우 의원님, 왜 강선우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역할의 특장점과 어떤 분야의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강선우 의원 역할이 있을까요? 이 지금 현재 그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리셨을 때 마주하는 그 민주당이 네. 아, 국민의 삶을 챙기는구나.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구나라는 네.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선택을 받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내가 낸 세금,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해서 낸 세금이 우리 모두 잘 사는데 쓰여지는구나. 그런데 그러한 정치를, 그러한 선한 정치를 민주당만이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 정치인 강선우의 목소리가 갖는 힘은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누군가는 꾸준히 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장 민주당다운 정치를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도 충분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줄 사람이 지도부에 한 명은 필요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힘없는 사람과의 연대,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과의 연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민생 개혁을 해야 되는 예,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이 또 먹고 사니즘이랑도 예, 예. 서로 개를 같이 하는 문제입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문제들도 함께 힘을 받아가기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 삶을 꾸준하게 챙겨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이제는 어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국가를 넘어설 때가 됐죠. 그래서 네. 모든 국민들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 사회가 필요하다. 네.